축제 비비고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뜨거웠던 축제의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축제의 꽃 쇼미더 등록금의 본선과 결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 방송국 JBS와 협력하여 온라인 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JBS에서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 YG가 강의실 대여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달라진 행정정보 시스템을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일교차는 크지만 맑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온 캠퍼스의 모습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친구들이 감기를 많이 걸려. 중앙도서관에서 10월을 맞아 김별아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JBS에서 다녀왔습니다. 2학기 중국어 너무나 라운지 C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자유회화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한 번도 들러보지 못한 학우들도 다수라고 합니다. 신다은 기자의 시대 안에서 중국어 너무나 라운지 C카페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C카페가 어떤지 직접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의 박용호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축제부터 날씨 소식까지 오늘 JBS 헤드라인 다양한 소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가을축제 비비고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양제, 대동제, 전농체전이 하나로 합쳐진 축제인 만큼 평소보다 긴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비비고 4일간의 대장정을 JBS 카메라에 이다희 기자가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대학 축제 비비고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동제와 인양제가 합쳐진 만큼 더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과 부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축제는 개막식과 재능기부 콘서트로 막을 열었고 둘째 날에는 가요제 본선과 배봉락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느껴졌던 10월 1일과 2일 우리 대학 학우들이 준비한 공연들과 응원전, 가요제 결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네일아트, 옆구리가 시립대, 보이스팅,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들이 열렸습니다. 많은 외부 상인들의 부스들 또한 비비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축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비가 내릴 예정이었음에도 축제를 진행하여 달립시대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돼 학우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다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축제 관련 소식인데요. 우리 대학 학우들의 끼를 엿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 가요제 쇼미더 등록금이 축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했습니다. 또한 이번 가요제에서는 새로운 투표 방식이 도입되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채환 기자가 취재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가요제인 쇼미더 등록금 본선과 결선 무대가 각각 9월 30일과 10월 2일에 중앙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9월 30일 화요일 4시에 열린 본선 무대에는 총 20팀의 학우들이 참가하였고 이 중 5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진출팀은 AOA, 유지성, 최민석, 남만식, 유영경 정기택 학우로 10월 2일 목요일에 결선 무대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은 목소리로 시립대 교정을 울린 최민석 학우와 아찔한 춤 사이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든 AOA를 비롯하여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또한 이번 가요제에서는 작년과 달리 우승자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 방송국 JBS와 연계하여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과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보다 학우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승자 선정은 온라인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졌고 여느 커플 못지않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유영경 정기택 학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의 가요제 또한 학우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무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한찬이었습니다. 동아리나 과 소모임 혹은 팀 프로젝트를 위해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대여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기존 대여 방식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유의사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해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 YG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YG에 강의실 및 세미나실 온라인 신청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학생과에 직접 방문하여 강의실 및 학생회 간 세미나실을 신청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이제 학생 YG에서 직접 신청 및 승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YG에 로그인하여 학교 생활의 강의실 사용 신청 중 일반 강의실 및 세미나실을 클릭하여 사용 기간, 건물, 강의실 등을 선택 후 작업 저장을 하고 학생과에서 승인이 될 경우 승인서를 출력하여 각 건물 관리실 및 관리부서에 제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강의실은 주말 및 공휴일 5일 전에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점, 학생회관 세미나실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 학생들의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실 대여 신청 기능의 추가는 학우들이 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경환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커진 일교차 때문인지 주위에 부쩍 감기에 걸린 학우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을 맞은 캠퍼스의 전경과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우리 대학 가을 소식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월 첫째 주, 가을비와 함께 우리 대학 캠퍼스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철 내내 푸를 줄만 알았던 가로수도 점차 낙엽이 지며 하나둘 가을빛으로 캠퍼스를 물들입니다. 우리 학교 학우들은 갑자기 커진 일교차에 옷장에 넣어두었던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일단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져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날씨가 더웠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옷 같은 거를 다 집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좀 쌀쌀해질 때 입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감기 걸린 지 한 몇 주 됐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좀 친구들이 감기를 많이 걸려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환절기인 만큼 우리 대학 학우들의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풍성한 계절인 가을, 우리 대학 학우들의 남은 학기도 풍성하길 기대합니다. JBS 헤드라인 김현진이었습니다.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김별아 작가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으로 제12회째를 맞는 작가 초청 강연회의 현장을 이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중앙도서관에서 10월 작가 초청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 김별아 씨가 초청되어 소설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별아 작가는 소설 미실로 세계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가미가제 독고다이, 채용 등 여러 역사 장편 소설을 집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해 작가의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미령이었습니다. 심층기획 시대한 시간입니다. 작은 중국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는 모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내에 작은 중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신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대한 심층 취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심상치 않은 세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G2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무서운 신흥국, 바로 중국입니다.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 그런데 우리 대학 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대안에서는 우리 대학교 안의 작은 중국, C카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카페는 우리 대학 내 중국어 회화 카페입니다. 2013년 11월 21일에 중국어 문화학과의 주관하에 처음 문을 열었고 중국어 문화학과 학생을 비롯해 중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페 안에는 중국 원어민 학생이 있으며 카페처럼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문학관 201호 C카페입니다. C카페가 어떤지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럼 중국어의 발음이 혹시 아세요? 네, 성조가 4개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하기만 돼요. 그 중국어는 발음이 승모이랑 원모 나눠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이거 좀 따라서 읽으세요. 네. 뽀. 예. 저는 C카페를 이용하는 분과 튜터분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지나가다가 항상 보기만 하고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학교 그 중국어 전공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 꼭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와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용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 중국 친구들이 너무 잘 환영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줘서 중국어 실력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용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중국어 전공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자체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해서 여기 와서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중국어도 많이 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我现在是研究生第3学期，然后课不是很多，一个星期只有2次课，所以就是觉得完全可以在课外的时间，然后做一些然后有意义的事情。然后在国内的时候也有很多韩国留学生像我们帮助你们一样这样帮助过我们，所以我觉得同样的机会，然后可以帮助韩国留学生也是挺有意义的。好的方面，我觉得对我们双方都好吧。然后我觉得可以，第一是首先可以帮助韩国留学生提高他们的口语嘛，让他们更全面的了解一下中国，因为他们上课的时候可能由于时间的限制，只能学习一下跟语言方面有关的东西，但是对于文化呀还有其他方面，可能通过和朋友的聊天，然后更全面的了解，相应的也提高口语。对于我们来说也是就是认识韩国朋友嘛，然后更好的了解韩国，是相互的。 C카페는 현재 20명의 중국 원어민이 있으며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나라 중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카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안에서 중국을 느낄 수 있는 C카페. 지금까지 시대안의 신다은이었습니다.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신청을 10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복지위원회에서 2014학년도 2학기 무인책 판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희망사랑 나눔 음악회가 10월 26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SNS를 사용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송파구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사랑하고프며 사랑받고픈 소망은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컸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본능이기 때문이었다. 김별아 작가의 소설 채용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가을이 되니 부쩍 주변에서 외롭다는 말이 들리곤 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사람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남은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